현장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본 현지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영효 도쿄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자, 먼저 정 기자, 어제 마감했던 일본 증시에서 특징적인 부분들부터 짚어주시죠. 어제 도쿄 증시에서 니케이 225 지수는 3일 만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전날보다 1.87% 떨어진 28,708.58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날 뉴욕 증시에서는 미국의 장기 금리가 오른 여파로 하이테크주가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이 영향으로 도쿄 증시에서도 성장주를 중심으로 매도세가 이어졌습니다. 오는 31일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불투명성이 높아진 점도 매도세를 부추겼다는 분석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오후 들어 낙폭이 더욱 커졌습니다. 달러당 엔화 환율이 하락하면서 환율이 오를수록 유리한 수출 관련 주들이 하락 장세에 가세했다는 분석입니다. 도쿄 일부 시장 상장사의 80% 이상인 1786종목이 하락했습니다.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대기업인 ASMR 홀딩스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도쿄 일렉트로닉스, 레이저테크가 각각 5%와 7%씩 급락했습니다. 도쿄 증시에서 시가총액이 도요타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소프트뱅크 그룹도 2% 이상 하락했습니다. 어제 하락 마감했던 일본 증시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해봤고요. 일본이 경제 성장률은 물론이고 지금 임금까지도 모두 다 제자림 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지난 4일 출범한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간판 정책으로 내건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새로운 자본주의를 놓고 일본에서는 지금 논쟁이 한창입니다. 일본 직장인들의 월급이 30년째 제자리인데 파이를 키워야지, 즉 성장에 힘을 쏟아야지 지금이 분배를 논할 때냐 하는 겁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30년 동안 월급이 안 오를 수 있느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입니다. 일본은 지금 30년째 월급이 그대로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직장인의 평균 연봉은 39,0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4,616만 원으로 30년 전보다 4%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은 69,000달러로 48%, OECD 평균은 49,000달러로 33% 증가했습니다. 일본의 평균 연봉은 2015년 한국에도 처음 따라잡혔고요. 37개 OECD 회원국 순위도 22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일본에서 지금이 분배할 때냐라는 불만이 나오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일본이 빈부격차가 그다지 심하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소득 상위 1% 부유층이 보유한 자산은 전체의 11%입니다. 반면 미국은 최상위 1%, 슈퍼리치들이 전체 자산의 40%를 갖고 있습니다. 일본의 고소득자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후생 노동성에 따르면 2018년 연간 소득이 1,000만 엔, 즉 우리로 치면은 그 억대 연봉자들인 셈인데요. 이 1억 원을 넘는 가구는 전체의 12%로 1990년보다 7%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상황이 아무래도 이렇다 보니까 돌아오는 31일에 열릴 총선 결과에 더 관심이 쏠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내용까지 전해주시면서 마무리 부탁드릴게요. 어제 도쿄 증시가 큰 폭으로 떨어진 이유 가운데 하나가 총선을 앞두고 불투명성이 커졌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는 31일 일본 총선은 기시다 내각에 대한 신임 투표의 성격이 강합니다.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한다면 기시다 총리가 간판 정책으로 내건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새로운 자본주의를 야심차게 추진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패배하면 총리 자리가 흔들릴 우려도 있습니다. 현재 중의원 465석 가운데 자민당은 275석,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합하면 304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과반 의석을 확보하려면 233석이 필요한데요. 일단 자민당과 공명당이 합해서 무난하게 과반 의석을 확보할 것이라는 데는 대부분의 그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를 합니다. 관건은 자민당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느냐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전날 일본 5대 일간지의 여론조사 결과가 조금씩 엇갈렸습니다. 자민당이 확보할 의석수가 단독 과반인 233석 언저리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자민당이 단독 과반을 확보해서 기시다식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지 아니면 장기 집권한 총리 뒤에는 1년짜리 단명 총리가 이어진다는 일본 정치의 징크스가 계속될지 지켜보시는 것도 흥미롭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도쿄특파원 정영효였습니다.